시장에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 조명 이어갑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 분위기가 또 간밤 뉴욕 증시 원자재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요. 잠시 뒤에 전략들 꼼꼼히 챙겨보고요. 먼저 현대차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하는데 이게 추락이 끝모를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신저가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판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결국은 이제 자동차 시장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거나 해소가 돼야 되는데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28년 만에 역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중국의 로컬 업체들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기아차의 확실한 악재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올해 내부적으로는 개별 소비세 인하가 아마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대 200만 원까지 깎였었던 자동차 가격이 정상화가 되는 것이고 이 개소세 인하 때문에 내년에 자동차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올해 땡겨서 구매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큼 역기조 효과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주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판매량 둔화에 따른 타격이 너무 크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당분간은 해소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고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손실이 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매도하시는 게 좀 나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바닥에 잡힐 것으로 보이니까 현재로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더 열어둘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마찬가지로 보세요. 자동차 부품까지요. 네, 자동차 부품주도 대부분 마찬가지고 다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한원 시스템 같은 종목군들은 최근에 자동차주 하락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버티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모멘텀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종목은 완성차 업체보다는 그래도 좀 더 선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슈 체크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이라서요. 현대차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메리츠 화재 보겠습니다. 주가 봤더니 이게 언제 이렇게 올랐는지 이달 들어서만 19% 넘게 뛰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워낙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어서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지금 증권가를 중심으로 성장성 이야기가 요즘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메리츠 화재가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보장성 보험을 잘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험의 대세가 저축성 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많이 불입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는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보험료를 저축성 보험보다는 당연히 적게 내고 실제로 뭔가 사고가 나거나 뭔가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만 보장을 받고 환급은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변액보험의 수익률 악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객분들께서도 보험은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위험을 해지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보장성 보험에 대한 판매가 늘어났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장성 보험이 리스크가 적고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화재가 이 부분이 주목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마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 때문에 역마진에 대한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명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업계 선두주자인 삼성화재가 한 3에서 5% 정도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메리츠 화재도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함께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험주는 메리츠 화재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죠. 그래서 보험료라는 게 안정적인 금리 상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런 만큼 동사를 포함해서 보험주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딱 그때부터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가 보험 그다음에 금융이잖아요. 두 섹터가 나란히 많이 빠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또 시장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있었고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나타나고 있는 건 또 아니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한 차례 정도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연초에는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미국도 12월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조금 얕아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가 주목받지 못했다라고 보는데 금리라는 게 방향성은 어쨌든 인상입니다. 인하로는 안 가요. 동결이 되더라도 동결이 되면 그 다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기대감을 먼저 반영해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보면 이제부터는 그래도 금리 수혜주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보험주 최근 바닥권에서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은행주도 아직까지는 부진하지만 조만간 바닥을 잡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보험주의 긍정적인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 진단을 해볼까요? 오늘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야간 선물 한 1% 넘게 빠졌는데 미국에서는요. 소매 유통업체 실적 부진으로 관련주가 줄줄이 급락을 했고요. 애플의 하락세도 멈추지 않았고 유가도 세상에 7%나 또 떨어졌습니다. 이거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오늘은 역시 주가의 하락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상품 가격이 하락하는 것들, 사우디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애플에 대한 악재 그리고 유가 급락에 대한 부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국제유가가 과도하게 떨어진 것도 분명하고 뭐 애플에 대한 성장성 둔화 얘기는 이전부터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삼스럽게 나올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번 달 말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 조금 더 시장의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이 바닥을 잡고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FED의 그 통화정책 변화 여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준 부의장이 뭐 미국 금리가 적정금리다라고 하면서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를 천천히 올리는 게 주식시장의 항상 호재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 그건 악재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확실히 올릴 것 같다라고 하면 시장이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악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가 바뀌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같이 불안한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섹터는 있고 그런 섹터를 또 찾는 것이 또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는데 예. 네, 오늘은 제가 의류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의류 OEM 업체 영업무역이나 뭐 한스시럽 같은 종목군들 시장 대비 확실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시즌에 의류라든지 IT 제품 판매가 많다 보니까 의류주가 현재 시점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국내에서도 할인 행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위치에서 좀 가격 매력이 있는 의류주를 선별적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추위가 또 일찍 시작이 되고 올해도 특별히 또 춥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증권가에서도 의류주 이야기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많이 언급되는 종목은 아닌 그 대연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형주인데 그 여성 의류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브랜드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뭐 실적이 엄청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닌데 그래도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고 부채 비율도 40% 안팎으로서 안정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브랜드가 모조 에스핀이라는 브랜드인데 최근에 탤런트 한고은 씨가 그 방송에서 입고 나오면서 브랜드 인지도 계속해서 좀 키우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20일 이평선을 이제 막 돌려내고 상승 전환하려는 움직임들 나타납니다. 시장에 보시면 의류주가 좀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간 종목군들 많이 있는데 이 대연이 다른 의류주 대비보다는 조금 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위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밀리게 되면 약간 밀려서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현재 주가 수준에서 현재 주가보다 한 1% 정도 밀린 그 정도 가격에서는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030원에서 2,07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2,250원 정도 그리고 손절선은 1,95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숨겨진 의류주 소개를 해주셨네요. 대현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워치도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겠네요. 참 무거운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시장. 대응 전략 꼼꼼히 챙겨보셔야겠죠. 이어지는 순서들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